오늘의 주제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예. 조물주의 건물주.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인 얘기고 누구나 맞아요. 다 이거를 꿈꾸고 있죠. 간물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연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들도 건물을 사는 게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연예인 건물 좀 많이 사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사줬죠. 저희가 아는 연예인도 있나요?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행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통해서 건물을 사신 분들은 저한테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사신 분들은 제가 절대로 비밀은 보장하고 있죠. 네,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도 올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더 나가서는 그렇죠. 자본 수익이 최종 목표인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본 수익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샀는데 이게 손해나면 안 되잖아요. 김 PD, 내가 꼬마 빌딩, 김 PD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꼬마 빌딩 샀는데 그게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최악일 것 같은데요. 그쵸. 아파트 내 집 마련도 어때요? 내 집 마련 그렇죠. 했는데 가격 떨어지면 어때요? 너무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이 자산 관리, 그러니까 내가 산 꼬마 빌딩의 자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이게 떨어지는 요인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신촌 상권이 그렇게 강했다면서요? 김 PD 지금 신촌에서 학교 다니고 있죠? 네. 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말도 마요. 예전에 신촌 상권 하면은요, 2대 상권과 시너지 효과가 나던 그런 상권이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요? 거기에 가면은 청년 문화가 거기에 다 자리 잡고 있었죠. 신촌 상권이 어느 정도로 강했던 거예요? 압구정 막 이런 상권보다도 강했어요? 더 좋았죠. 진짜? 네. 신촌에 가야지만 내가 청년임을 느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신촌 상권은 사실은 독보적인 상권이었고요. 청년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아마 청년 문화의 출발이 신촌이나 안암동이나 이대나 이런 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이제 민주화운동도 많고 해서 그쪽 지역으로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소비 인구가 많이 몰려가니까 어떨까요? 건물주들은 욕심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기 갖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 인구가 많이 오니까 그쪽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임대료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줘라. 그렇죠. 그랬을 시절이니까. 또 예전에는요. 지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든 적든 한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거기에서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매년 5%씩만 올려주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1년 만에 나가야 될 수도 있었어요. 2년 만에 나가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빈번해지다 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줬는데 이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내가 장사가 잘 되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도 이제 함부로 못 올리고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이 바뀐 게 몇 년 안 돼요. 10년으로 바뀐 게. 그러면 그전 5년이라는 세월 금방 가요. 그렇죠. 5년 끝나면은 또 그 5년이라는 이 보호기간이 생기기 전에는 1년만 하다가도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비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신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건물주들이 임대료 막 올리려고 하잖아요. 감당 못하죠. 임대료 올라가면은 임대료 올려주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그러게요. 왜 프랜차이즈 기업들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각종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임대료를 더 주고 소비 인구가 많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감당을 못하고
쫓겨나게 되겠죠. 거기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임대료가 올라가면 감당을 못하겠죠. 못하죠. 그러면 또 다른 집으로 쫓겨나겠다. 밀려나는 거죠. 쫓겨나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거죠. 결국은 어쩔 수 없죠. 법인들한테 밀려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러한 그 지역을 찾아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상권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겠죠. 문화 자체가 흔들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한 예시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의 근본적인 의문점은 이거예요. 왜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보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계속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빈곤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되게 부자인데.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죠. 소득 격차는 심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대한민국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OECD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여전히 양극화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심하다라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이 젠트리피케이션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것도 고주석 TV가 지식 채널이잖아요. 부동산 지식 채널이니까 사실은 이게 부동산에서 이렇게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어원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분명히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은 젠트리에서 나왔어요. 젠트리. 우리가 아는 그 젠틀맨, 맞습니다. 신사를 뜻하는 젠틀. 그렇죠. 김 PD 알고 있죠. 사전적 의미의 정확한 뜻은 낙후된 지역, 이 활성화됨으로써 중산층 이상 계급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 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발전되기 전에 이 원주민들은 밀려나고 중산층 이상 계급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도심부는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도심부의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료는 비싸지겠죠. 그렇죠. 도시가 중심이 이렇게 비싸게 되면 중심부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어떻게 밀려나가게 됐죠. 김 PD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 PD 최근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상권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지역을 키워왔던 원주민 상인들이 임차인들이 법인들에 밀려서 그 지역에서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소비 인구들은 그런 원주민 그런 상인들을 보려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지역 세입자가 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 외곽으로 밀려나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외곽 지역에 이제 세입자가 되거나 그곳에 있는 이제 상가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러니까 그 외곽 지역은 또 기존보다 또 발전이 되겠죠. 중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밀려남으로써 그 지역이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외곽 지역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발전되면 외곽 지역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행자하는 거죠, 행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또 여전히 세를 살고 있거나 임차에서 상가를 점포를 운영하거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곤란해지죠. 또 곤란해지고 네. 또 그 다음 외곽지역으로 또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임차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을 옮겨야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큰 장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뭐 물론 드릴 건데, 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네. 우리가 한 가지씩 짚고 한번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주도하에 네.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주도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아무리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 PD 혁신도시라고 들어봤어요? 알죠. 혁신도시. 네. 삼성동에 지금 굉장히 큰 네. 빌딩이 들어서는 거 알고 있죠? 네. 예. 엄청 큰 빌딩이잖아요. 현대 그 신성 빌딩-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현대 신사옥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예. 자, 거기에 기존에 있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한전이었죠. 한전. 한전이었죠. 네. 한전이 어디로 갔을까요? 나주로 갔죠. 나주로 갔죠. 전남 나주로 갔죠. 네. 나주 그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엄청나게. 근데 한전 부지 10조 원에 산 거 되게 이슈되지 않았어요? 이슈 많이 됐었죠. 네.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그 나주 한전 본사 그렇죠. 네. 나주 지역은 활성화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어요. 네. 땅값이 올라갔겠죠. 네. 몇 배 올랐다. 네, 그 지역이 활성화 됐겠죠. 네. 자, 여기에 기업이 들어가면은 네. 인구가 그 지역에 증가할까요? 엄청나게 증가-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네.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네.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은 대박이죠. 진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로또 맞았다고 하죠. 대박이라고 네. 하겠죠. 갑자기 땅값이 몇 배씩 몇 배씩 오르니까. 자, 그러면 네. 거기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세입자였던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나주 핵심 지역에 있지 못하고 또 그 지역 옆으로 또 밀려나가겠죠. 그렇죠. 예. 강제로. 왜 그럴까요? 지료가 올라가겠죠. 네. 당연히 임대료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게 정부가 재개발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인데 이 케이스는 그러면 정부 주도하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사례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는 거는 좋다라고 봐요. 그래요? 저는 왜 좋다라고 보냐면요. 네. 서울에 지금 수도권의 과밀 억제 구역이에요. 네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너무 많이 몰려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에 네.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의미에서는 균형 발전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는 네. 자, 이러한 현상은 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자, 이런 한전이 옮겨짐으로써 네.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임차인이라든가 일부 상인들이 네. 그 외곽적으로 조금 밀려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네. 아닌가. 그런 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보완을 있어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볼까요? 여러분도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렴한 지역 네. 이렇게 주목한 이런 개발하는 디벨로퍼들이 있어요. 네네. 이 디벨로퍼들이 지주는 땅 소유자예요. 네. 땅 소유자하고 이제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인트는 저렴한 지대네요. 그렇죠. 네. 땅값이 좀 저평가돼 있는데 네. 여러분 강남 메인스트리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백억씩 하는데 한 번은 못 짓죠. 함부로 못 짓죠. 네. 강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강남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지역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할 지을 수 없다. 부지가 없다. 네.
땅을 지을 부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외곽이 생기는 거죠. 조금씩 사이드로 밀려나겠죠. 네,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죠. 네. 그 외곽 지역으로 조금씩 인구가 유입이 많아지겠죠. 네. 뭐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은 네. 이게 물이 넘쳐나겠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 땅값은 싸니까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지역 땅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 네. 수도권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도권에서 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가장 많이. 저는 용인도 생각나고. 용인, 네, 판교? 뭐 이런데? 판교? 네. 판교? 네, 또 어딜까요? 수도권? 여러분 네. 어디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제가 답을 여기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답을 달아주시면은 네. 추후에 반영을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그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발전되겠죠. 네. 자,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정말 원래 원주민들은 네.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발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기여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낙후된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이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렴해진 지대에 네. 주력한 개발업자들이 지주와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네. 그럼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뭔가요? 세 번째 사례는 값싼 지역 있죠. 임대료가 싼 지역. 네. 이런 지역에 영세 상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영세 상인이라고 하면은 네. 뭐 음식점, 커피 이것뿐만 아니라 네. 예술가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수님 그 전에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네. 화성 나왔고요. 네. 나왔고요. 네, 화성 평택. 네. 판교 분당 나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평택 화성. 네, 오늘의 정답으로 맞아요. 제가 인정하고 판교. 네, 판교도 맞습니다. 판교는 맞는데 판교는 땅이 없어요. 화성이나 평택은 아직도 들어가야 될 땅들은 있는데 네. 판교는 땅이 이제 부족해요. 분당은요? 분당도 땅이 없죠. 아파트죠. 분당, 판교는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다 정답이십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판교하고 분당은 시너지 효과가 잘 나는 이런 두 마을입니다. 두 동네입니다.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넘어와서. 네, 그래서 댓글을 읽다 보니까 세 번째 사례를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세 번째 사례. 네. 값싼 작업 공간을 찾아서 낙후 지역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그렇죠.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활성화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소비 인구들이 네. 이 지역의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꼭 거기만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네. 맛집. 네. 꼭 거기만 가야지만 맞아요. 살 수 있는 수제로 만든 신발. 박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네. 지역의 고유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문화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문화가 없으면은 안 가는 거. 아니 뭐 김 PD도 여자친구 있어요? 없죠. 아니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예. 있는데 뭐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 없다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자친구랑 이런 문화가 있는 데 자주 가야 되는데 아무튼 네. 여자친구가 있다고 치고 네. 제가 네. 1999년도에 네. 신한행 신사동 지점 대리였어요. 신사동 지점 대리요? 네, 99년도에 김 PD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저 2살이요. 김 PD 살, 2살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에 신한행 신사동 지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신사 사거리에 있었어요. 신사 사거리. 방향은 이제 북쪽 방향을 끼고, 네. 신사 사거리에 있었는데, 네. 신사 사거리 바로 앞쪽이 압구정동이고, 그 가운데 가로수길이 있었어요. 가로수길 유명하죠. 가로수길이 제 영업 바운다리였어요. 영업 구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책임자니까 매일 섭외를 나갔어요. 네. 그 지역의 상인들을 만나고 예금 거래하라고 하고 대출해준다고 하고 네. 맨날 이렇게 다녔어요.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녔는데 지금도 거기에 학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서울 모두 네. 종합학원. 네.
이라고 있어요. 예술학원, 네, 네. 옷 만들고 하는 네. 복장학원이 복장학교가 그 디자인 당시 쪽? 디자인 거기도 제가 섭외를 한 대였었어요. 네, 학생 수가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학생 카드 다 발급해주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그 서울모드 학원을 가려면은 네. 가로수길을 꼭 걸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가로수길에는 수제로 만든 신발집, 네. 수제로 만든 옷집, 장갑 만들어, 이 겨울 같은 데는 네. 장갑 만들어. 아기자기한. 그렇죠. 맛집, 찻집도 스타벅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집들, 네. 아기자기한 그런 집들이 있었고요. 거기 가로수가 뭔지 아세요? 가로수길에 가로수. 그냥 가로수길인데, 네. 가로수길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로수가 얼마나 이쁘면 가로수길이라고 했겠어요. 그러게요. 무슨 가로수였어요? 가로수가 뭐였게요? 은행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네. 근데 가을이면은 네. 엄청 멋있어요. 11월 첫째 주, 비 오는 날이면은요, 네. 은행나무 잎이 비에 젖어서 쫙 떨어지면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거기 거리는 네. 2030 미혼 여성들이 찾아가기에 문화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이 돼 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로수길은 데이트 코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결혼 안 했을 때인데. 네.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좋았었죠. 박사님 총각 시절. 네. 거기 굉장히 좋은 길이었는데, 네. 그런데 거기 찻집에서 차 마시고, 네. 거기를 걷고, 네.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2030 미혼 여성들이 찾아가는 곳에는, 네. 소비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는, 네. 누가 또 찾아올까요? 남성들이 많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네. 그냥 지나치는 그렇죠. 곳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네. 소비하러 오는 인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지금 가로수길에 어떤 매장이 제일 큰 매장이 있을까요? 애플이 있죠? 네. 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애플이 유명하죠. 자, 이런 법인들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애플이 들어간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삼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애플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고유의 그 고유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네. 원주민, 임차인, 개인 사업자들. 그렇죠. 네. 그런 사업자들, 그 가로수길을 키웠던 네. 그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임차인들이 네. 떠나가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오르니까 다시 임대료가 애플이 법인들이 임대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료를 올려준다고 올리니까. 하니까 네. 어떨까요? 못하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떠나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네요. 문제인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 세 번째는 문제예요. 안타까워요. 근데 네.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법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네. 옷도 법인이 들어가서 법인 직영점이 생기고, 네. 커피도 직영점이 생기고, 자, 이런 핸드폰 직영점이 들어가다 보면은, 네.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을 찾아갈 만한 특색 있는 그런, 원조 그런 문화를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없잖아요, 가면은. 네. 어디 가면 있어요. 그런 데는 복합 쇼핑몰 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 가죠. 네. 여기는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소비 인구는 점차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들은요, 소비 인구가 안 오면은 법인들은 그곳에 계속 소비 인구를 불려드리려고 그곳에서 영업을 할까요? 아니면 법인들도 떠나갈까요? 떠나가죠. 네. 그럼 공실이 생기죠.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고. 임대료 떨어지죠. 그럼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네. 건물주한테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도 네. 이게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그쵸. 당장은 좋은데, 김 PD, 단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죠. 단 거 지금은 입에 들어갈 때는 당장 어때요? 달죠. 달달하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뒷발 썩고 하니까. 네.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질릴 것 같은데요?
당뇨라고 들어봤어요? 당뇨요? 예. 저랑은 너무 먼 얘기. 당뇨 들어봤어요? 들려봤죠. 예, 이거 청년들도 걸린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단 거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저는 뭐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당뇨를 또 꼽아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자, 결국 그 임대료를 지금 많이 올리면 당장은 좋은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 상권이 무너진다. 그렇죠. 그 상권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면은 임대 수익은 내가 벌어들이지만 네. 내가 이 건물을 10억에 샀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본주의 엑시트 할 때 아. 10억을 다 받고 나올까요? 5억, 4억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그 떨어질 수 있죠. 못 받고 나오니까.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와 같이 뭣도 같이 가야 돼요. 자본 수익도 같이 우상향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격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거는 네.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야. 만약에 그때 조금 더 멀리 보고 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네. 마련됐다고 하면은 뭐 지역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게 안 됐으니까 가로수길처럼 조금씩 상권이 흔들리는 현상이 생겼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네. 또 다른 뭐 이런 상권들이 있어요. 네. 자, 이런 데들이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상생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 상권을 지키려고 하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오르고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난 더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네. 올려준다고 하는데, 김 PD 올려준다고 하는데, 안 올려받을 임대인이. 계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주의 이 자산 가치도 네. 지켜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맞아요. 저는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뭐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고유 문화를 보존하고 계속 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과거 건물주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때 뭐 이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소비 인구가 그 상권에 계속 많이 찾아올 때 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집값 안 떨어졌겠죠. 네. 좀 더 크게 봤으면. 네. 그게 이제 김 PD는 알는지 모르겠지만 네. 90년도에 네. 강남에서 가장 핫한 그런 상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강남이요? 강남에서 가장 지금 핫한 강남역 인근 아닐까요? 거기보다 더 핫한 상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압구정동인가요? 압구정 로데오였어요. 아. 압구정 로데오가 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거기에 원주민 임차인들이 다 떠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옮겨왔느냐? 가로수길로 옮겨왔던 거예요. 거기에서 또 떠나간 거죠. 이렇게 강남의 상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보는 거 되게 재밌네요. 네. 예, 그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상권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네, 흔들린다라는 거.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전 영원한 사랑을 믿는데. 저도 믿어요. 저도 저희 와이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네. 김 PD 믿나요? 저 믿습니다. 네. 자, 상권이나 건물도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자, 이게 네. 상가 건물이나 네. 건물주나 네. 임차인한테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 같이 노력해야 자,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질 것 짓겠습니다. 같고요. 상권, 우리는 상가 투자, 네. 통합빌딩 투자, 모든 대한민국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의 꿈이라는 거,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준석 TV가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